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 조경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8월 중순부터 월, 수, 금요일에 대수 기본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전 한 권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진짜 그렇게 하나?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석을 공부를 할 때 개념을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뭐 RPM이든 세니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막 문제를 풀고 그게 아니라 그 개념 설명할 때 그냥 적당히 그냥 멍 때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막 문제 풀라고 하면 제가 먼저 이제 설명을 해주면 거기서 숫자만 막 바꿔가지고 자기 풀이에다가 대입해서 막 정답 맞추고 그럼 막 알았나 보다 이러면서 막 RPM 넘어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나? 하면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맞든 아니든 그냥 자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적당히 그냥 시간을 흘러라 하면서 하는 게 아이들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한 권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거를 제가 포기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도대체 애들한테 뭘 해줄 수 있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뭘 해야 애들이 한 권을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각적 이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수원이든 공수투든 대수든 미적분이든 여튼 고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식이 있으면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래프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애들이 있죠. 이제 그러는 애들이 공부할 때 보면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이거 2차 부등식이요. 공수 1에 있는 2차 부등식인데 거기 정석에 보면 이런 공식이 나와 있어요. 부등식이 있으면 해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 특징이 둘 중에 하나예요. 공식을 보고 그냥 풀거나 혹은 그냥 제가 풀어준 거 있으면 거기서 숫자만 바꿔요. 숫자만 바꿔서 대입을 해요. 둘 중에 보통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여튼 문제라고 봐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런 공식 같은 거 있으면 전부 다 빨간색 펜으로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부등식이 있으면 이걸 그래프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부등식의 해는 그래프에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해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관련된 예시들을 조금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예제들도 좀 다 그래프로 연결을 해서 푸는 편이에요. 공식 이용해서 푸는 건 절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풀어봐 라고 하면 안 그래요. 이거는 공수2 내용이에요. 공수2 내용인데 역함수 관련해서도 그래프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프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프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냥 식만이죠. 근데 심지어 이 식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이거 되게 쉬운 문제라서 그래프 하나만 그려도 1분이 뭐예요? 한 30초 만에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안 그리는 버릇을 하니까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고민을 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봐야 애들이 안 하면 소용이 없겠구나. 그러면 애들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 공부를 시킬 때 노트에다가 풀게 해요. 책에다가 절대 못 풀게 해요. 이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풀이를 쫙 모아놓고 봤을 때 한눈에 이것들이 제가 한눈에 이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노트에다가 푸는 편이에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풀었을 때 만약에 그래프가 없다 그러면 다시 풀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이제 좀 첨삭을 해주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거 그 정석에 있는 건데 그 학생 책에는 이게 맞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거를 제가 그 프리노트를 한번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서는 절대 이 그림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또 정답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식에서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에서 말도 안 되는 정답을 써놓고 그게 맞았다고 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그 뒷자리에 앉아있던 애를 맨 앞으로 데리고 와서 항상 맨 앞에 앉혀가지고 이제 끼고 가르쳤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도 그게 유지가 됐나?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나서 잠깐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시간 혹은 또 그 다음 시간으로 되면 원상복구. 그러니까 또 그래프 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림 그리고 있고 사실은 거의 안 그리고 그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한데 얘는 그거는 뭐 자기 알바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복습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게 해야겠다 라고 해서 요즘은 숙제를
반복식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내고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지금 저희는 어떻게 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5회차 수업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5회차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날 수업에 대한 숙제가 일단은 나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4회차 수업 때 그때 이제 그 되게 중요한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오답을 또 추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 수업 숙제랑 그 전 수업에 대한 오답이 이제 숙제로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전날에는 또 여기 3일차에 대한 오답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오답할 때 다 맞추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던 게 있으면 이제 이때 또 오답을 해야 돼요. 이때 또 오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숙제가 3일씩 누적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치씩 이렇게 누적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숙제가 나갈 거예요. 사실 지금 수업에서는 이 2차 오답은 지금은 없어요. 이 2차 오답까지는 없고 숙제랑 1차 오답까지만 이렇게 두 개씩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꽤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워서 이 2차도 한번 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2차를 추가를 해가지고 3회씩 숙제가 누적해서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근데 그 오답을 할 때 그냥 애들 보고 야 오답해 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적어놓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디테일하게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 수업에서는 오답할 때 틀렸어? 고쳤어? 맞았어? 넘어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본인이 왜 틀렸는지 일단은 본인의 언어로 적어내야 돼요. 본인의 언어로 왜 틀렸는지를 일단 구체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다시 제대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제에 포함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본인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저희 수업이 10시에 끝나잖아요. 자정까지 이거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이거 애가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거를 찍어서 보내면 가끔가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적어놓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4로 풀이 적어놨는데 정답에 65 적어놓고 막 동그라미 해놓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시키죠. 이제 여튼 이렇게 오답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 개념 수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기본 수업에서요. 개념 수업에서는 이제 당일 수업에서 배웠던 중요한 개념 있죠. 이제 그런 거를 필기를 해요. 리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간단한 퀴즈 같은 거를 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통과하면 이제 그 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오답 같은 거를 이제 숙제를 내다 보니까 애들이 그 메타인지라고 하죠.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 중요하니까 다시 풀어라고 하니까 얘는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F가 Y는 X랑 연립이 되던데 왜 연립하냐면 교점 생각하니까 연립하는 거죠. 오 그래 맞아 라고 한 대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정확하게 왜 그렇게 했던지는 확신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한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리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한 권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를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식이랑 그래프를 연결을 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는 거, 그리고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애들 풀이에 그래프가 없다고 하면 전부 다 다시 풀게 하는 거, 그리고 제 설명도 당연히 이제 다 그래프랑 연결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겠다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대충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이게 까먹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서 적당히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공식만 외워서 공부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확실한 개념을 바탕으로 공부하도록 습관 형성까지 좀 관리를 요즘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복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 오답 노트를 숙제로 낼 때 틀렸어, 고쳤어, 맞았어, 넘어가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니라 이게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아까 그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본인의 언어로 이제 적어냄으로써 확실하게 개념까지 본인이 직접 진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오답도 그냥 단발적인 게 아니라 계속 누적식으로 나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수기본 수업이에요. 개념 완성하는 수업이고요. 개념 수업이에요. 그리고 유형 이제 공부하는 수업인데 그 이미 한 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개념이 어딘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들으면 참 좋아요. 그런 친구들도 들어도 좋아요. 그리고 그 이제 센이나 RPM 풀 때 막 너무 심하게 막히는 애들 있잖아요. 뭔가 너무 안 풀리고 개념이랑 문제랑 연결이 안 되고 그런 애들, 그런 아이들이 들으면 진짜 좋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개념에 빵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8월 17일부터 시작돼서 2달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은 월수금 5시 반부터 10시까지 4시간 반짜리예요. 그리고 교재는 정석입니다.
그리고 센도 사용을 하는데 선생님 아까 한 권을 정복한다면서요. 이게 정석이 어디까지나 메인 교재고요. 이 정석이 조금 부실한 유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센으로 좀 보완을 하기도 하고 숙제가 좀 센 위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어디까지나 센은 서브 교재고요. 저희는 정석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그 내신도 사실 걱정이 되시죠? 저희 내신은요, 그 시험 기간에는 뭐 당연히 내신에 올인을 하는데 시험 기간 전에는 이제 금요일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내신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같이 보시면 일단은 현행과정은 무조건 복습을 해야 돼요. 애들 까먹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과정 복습을 하고 심화 개념도 이제 같이 공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심화 유형까지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시험 기간 아닐 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일 때도 얘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 기출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해서 좀 맞춤식으로 대비를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서술형 같은 거 있죠. 이 서술형은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서술형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애들 풀이 같은 거 보면 진짜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아요. 정답은 맞는데 풀이가 이상한 경우. 이제 그런 아이들은 첨삭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전부 다 할 거예요. 서술형이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서술형 작성을 해서 제가 다 개별적으로 첨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풀이를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항상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기출문제들 이제 하루에 하나씩 내지는 2개씩 이렇게 계속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전 감각 끌어올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부족한 유형이 뭔지가 보여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아까 4시간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3교시로 나뉘어서 80분, 그리고 10분 쉬고 80분, 10분 쉬고 그리고 마지막 90분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은 맨 처음에는 10분 동안 전 수업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을 받을 거예요. 질문 받고 나서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개념 학습을 하고 그리고 정석에 있는 예제 유제들을 풀고 부족한 유형들의 경우는 이제 특히 센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를 이제 같이 풀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일 테스트를 볼 거예요. 당일 수업 내용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전 수업일 수도 있고요. 여튼 그렇게 일일 테스트를 볼 거고 그리고 당일에 공부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답 노트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 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수업은 대수 기본 수업이에요. 개념을 완성해 나가는 수업인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복습이에요. 여튼 복습이 중요한데 애들이 안 하니까 오답 노트를 좀 시키고 그 오답 노트도 단발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누적식으로 줘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게. 근데 그냥 했어? 고쳤어? 이게 아니라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빈틈없이 이제 채워낼 수 있으니까요. 8월 달에 꼭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8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